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무척 도도하고 콧대 높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팔등신의 얼굴 또한 무척 예뻤지요.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양반과 관리들이 과부를 탐내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로 사원부 장령 서모탁이라는 자가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서장령은 무공이 뛰어나 군대까지 호령하던 장수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무척 뛰어났는데 화가 나면 무척 잔혹한 자였지요. 그러다 보니 고을 현감도 서장령을 찾아와 인사를 꾸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장령의 귀에도 절세미인 과부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니 대체 과부가 얼마나 미인이길래 이리도 난리들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미인이라 한들 나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세가 등등한 서장령은 과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머슴 순돌이를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요, 장령나리? 그래 불렀느니라. 내가 과부 집에 좀 다녀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머슴 순돌이는 과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불러 말했지요. 마님, 서장령께서 마님 보고 한번 들려달라 하셨구먼요. 무슨 일로 날 오라 하는 것이냐? 마을에 새로 이사를 왔으니 귀한 차 한 잔 대접하시겠다고 하셨구먼요. 차는 관심 없다 이르거라. 차에 관심이 없으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감요? 그런 것까지 물어오라 하더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님은 참말로 절세미인인지라 마님같이 아리따운 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지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라. 어허, 내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너는 어서 가서 서장령께 전하거라. 다시는 이런 일로 날 찾지 말라 꼭 전하거라. 알겠구먼요. 그리 전하겠습니다요, 마님. 과부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순돌이는 서장령에게 달려갔지요. 날이 다녀왔구먼요. 그래 무어라 하더냐? 차는 관심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찾지 말라 했구먼요. 차에 관심이 없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 하더냐? 지가 그것도 물어봤는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화를 내시곤 안방으로 들어가셨구먼요. 어허, 그렇단 말이냐? 듣던 대로 도도하기가 짝이 없구나. 감히 내 말을 무시하다니 이 얼마나 도도한 것이냐? 과부마님이 쉽게 넘어가는 분이었다면 여저까지 홀로 남아있겠는지요. 벌써 누가 데려가도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요. 그거야 내 말이 맞긴 하다만 차 한잔 하자는 것을 이리도 거절을 하다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에휴. 서장령은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었지요. 정사품 소위장군 출신인 자신을 이리도 무시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서장령이 순돌이를 불렀습니다. 순돌아 앞장서거라. 아니 어디로 앞장을 설갑쇼. 과부댁을 내가 직접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어서 앞장을 서거라. 아니 장령날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으신감요? 사내가 여자를 얻는데 무슨 수가 필요하단 말이냐? 여러 소리 말고 어서 앞장서기나 하거라. 순돌이는 서장령이 퇴짜 맞을 게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시는 주인 어른이시니 앞장서 과부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요. 마님, 장령나리께서 직접 찾아오셨구먼요. 순돌이 소리에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 황제 현종도 울고 갈 양귀비 같은 여인의 고귀한 자태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서장령은 과부의 미모를 보고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과부가 묻자 서장령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 일전에 차 한잔 대접하려 하였다가 퇴짜를 맞은 적이 있어 오늘은 직접 가져왔소이다. 그러니 이 차를 함께 마시며 담소를 나누면 어떻겠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서장령께서 무거운 발걸음을 하셨으나 그 걸음에 보답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허, 일각의 시간도 내주실 수 없단 말이오. 일각이 한 시즌이 될 것이고 또 그리 되면 내 집처럼 드나들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서장령은 과부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할 말조차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붉어져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아름다운 미모에 넋을 잃은 서장령은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콧대가 높다고는 들었으나 저리 높다니 높아도 너무 높은 게 아니더냐. 과부마님이 아직 장령나리의 진가를 몰라서지 않겠는지요. 뭐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 아니더냐. 아니 그런데 저리도 벽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알릴 수가 있단 말이더냐. 에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집으로 돌아온 서장령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과부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서장령은 잠자리에 누워도 밥을 먹을 때도 자꾸 과부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오지 않는 과부 때문에 무척 화도 나는 것이었지요. 한편 머슴 순돌이도 오늘 본 과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몇 번 보았을 때보다 오늘 유난히 더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이미 순돌이의 가슴 속에는 과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돌이도 과부 생각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순돌이는 상사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과부를 사이에 두고 서장령과 머슴이 서로 좋아하게 된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장령은 이제 과부에게 완전히 팽당했다고 생각한 순돌이는 용기 내어 과부 마음에 들어보기로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웬 나무찜 있느냐? 지난번에 왔을 때 마님 집에 나무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인데 나무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는 나무를 구할 수도 없지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도 겨울 뗄감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덕분에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나무에 오느라 수고했을 테니 이리 들어와 밥이라도 함께 하거라. 밥은 되었구먼요. 한겨울을 나려면 나무찜이 앞으로도 10찜은 더 필요합니다요. 그러니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부엌에 가득 채워 놓겠습니다요. 순돌이는 나무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과부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꼴로 나무를 베어 과부의 부엌에 채워놓았답니다. 그렇게 나무 10짐을 모두 채워놓고 나오려 하는데 과부가 순돌이를 잡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도 수고가 많아 내 그냥 말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내 열량을 준비했느니라. 돈은 되었구먼요. 마님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지내시면 그것으로 지는 족합니다요. 순돌이는 과부가 챙겨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지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돌이가 고구마를 한 감 하나 지고 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웬 고구마를 가져온 것이냐? 올해 고구마 농사가 아주 실하게 잘 되었구먼요. 그러니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하나씩 구워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요. 그러느냐, 내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돈도 받지 않으니 내 너에게 어찌 보답을 하면 되겠느냐. 보답이라니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시어요. 지는 마님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요.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나도 뭔가를 보답해야 하지 않겠느냐. 마님 마음이 정그러시다면 지가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구먼요. 그래 알았다.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그렇게 순돌이는 마님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포가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순돌이가 술에 취해 찾아와 마루에 앉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신 것이야. 마님 지가 너무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었구먼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마님, 지는 왜 머슴으로 태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가슴에 품고도 신분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 아픔을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요? 지가 양반집 자제로만 태어났어도 사랑한단 말을 꺼내보기라도 했을 것인데 그러지도 못하는 이 신세가 너무 처량하구먼요. 순돌이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도 순돌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순수하기만 한 순돌이가 신세 타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과부도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는 순돌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내가 머슴으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라.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말거라. 그리고 신분이란 인간들이 만든 것이니 너의 순수한 사랑은 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느니라. 과부의 위로를 들은 순돌이는 갑자기 과부의 품에 폴싹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이내 순돌이의 아픔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순돌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에게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몰캉한 느낌도 순돌이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돌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순돌이는 과부를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과부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얘 순돌아, 잠든 것이냐? 순돌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얘 순돌아, 얘서 잠이 들면 어떡하니? 이제 돌아가 집에 가서 자거라. 그래도 순돌이는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난감한 과부는 순돌이를 아무리 깨워봤지만 술 취한 순돌이는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과부는 하는 수 없이 순돌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순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욕심 없고 순수한 순돌이가 왠지 측은해 보였습니다. 머슴으로 태어난 것은 순돌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지만 순돌이는 힘든 머슴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과부는 순돌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순돌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야 순돌이가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이제 술 좀 깨었느냐? 아님, 아님. 지가 어떻게 마님방에 있는 것인지요. 어젯밤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냐? 지가 어젯밤 마님에게 뭔 짓을 했는감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느니라. 어제는 술을 과하게 마신 것 같더구나. 그러니 여기 술국 한 사발 하거라. 과부는 순돌이에게 술국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순돌이는 술국을 들이키고 일어섰지요. 지가 마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구먼요. 그럼 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순돌이는 얼른 과부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다 되었구먼. 조금만 더 가면 마님과 흐흐. 순돌이는 속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양반인 서장령도 못해낸 일을 머슴인 자신이 해내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돌이가 술병을 들고 과부를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웬 술병이냐? 이 술이야말로 귀하디 귀한 삼으로 담은 인삼주이구먼요. 오늘이 마님의 생신이시라 지가 챙겨왔구먼요.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이 죽고 지금까지 자신의 생일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머슴 순돌이가 자신의 생일을 챙기니 과부도 깜짝 놀란 것이었지요. 아니, 내가 내 생일을 어찌 안단 말이냐? 그야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내가 내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더냐? 지 말은 그러니까 마님께서 혼자 사시니 사내들이 할 일을 못해 불편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다만 그렇다고 불편해 살지 못할 정도는 아니구나. 과부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순돌이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는 순돌이가 가져온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마셨을까 과부가 취기가 올라오면서 슬슬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잠이 들고 말았지요. 순돌이는 잠들어 있는 과부를 보고 있자니 심장이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류가 아래 어딘가로 쏠리는 것이었지요. 순돌이는 천금 같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순돌이가 원하던 순간이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순돌이는 손을 뻗어 과부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순돌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순돌이는 내침김에 과부의 치마고름까지 풀려고 손을 아래로 옮겼지요. 헌데 갑자기 순돌이의 손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은 외모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씨까지 예쁜 게 아니던가. 양반들에게는 한없이 쌀쌀맞게 냉대하면서도 머슴인 내게는 한없이 인자하시니 마음씨가 천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순돌이는 자고 있는 마님을 덮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상 자신에게 인자한 마님을 범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순돌이는 과부의 옷고름을 다시 돌려놓고 과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과부의 겉모습을 보고 접근했었지만 이젠 과부의 마음씨를 보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순돌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왔지만 순돌이는 마음을 깨끗이 접고 과부의 집을 나오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고 순돌이는 과부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순돌이가 달포가 지나도록 찾아오지를 않자 과부는 순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요. 아니 순돌이 얘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이야. 어째 달포가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는담. 과부는 순돌이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순돌이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홀로 사는 자신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을 챙겨주었기에 과부가 감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어떻게 해보려는 양반네들과는 달리 순돌이는 과부에게 바라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과부가 순돌이를 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순돌이를 그리워하다 잠이 들곤 하였지요. 그렇게 또 달포가 지나도 순돌이가 찾아오지를 않자 과부는 순돌이가 걱정되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장영 집으로 찾아가 보았지요. 아니 부인이 어쩐 일이시오? 날 보러 오신 게요? 장령을 보러 온 것은 아니고 이 집 머슴 순돌이를 보러 온 것이요. 아니 부인께서 어째 순돌이를 보러 온단 말이오? 순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와본 것입니다. 아니 순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다니요? 그리고 순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한들 부인이 왜 걱정을 하시는 게요? 과부가 서장영 집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순돌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얘 순돌아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지는 아무 일도 없구먼요. 그런데 요즘은 왜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것이냐? 지가 요즘 할 일이 많아서 이구먼요. 그러느냐 알았다. 내게 별일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나는 이만 돌아가 보마. 순돌이에게 별탈이 없는 것을 확인한 과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서장영이 순돌이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찾아가도 일각도 내주지 않던 부인이 어째 너를 찾아 스스로 얘까지 온단 말이더냐? 순돌이는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가 겨울뗄감 좀 도와줬는데 그것 땜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요. 서장영은 순돌이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는 것이야. 기껏 나무 한 짐 도와줬다고 저 콧대 높은 부인이 너를 찾아온단 말이더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순돌이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있는 대로 말했다간 다리몽댕이가 부러져 쫓겨날 판이었지요. 그리고 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입니다요, 나리. 어느 안전이라고 지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내 놈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게로구나. 여봐라, 이 놈이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멍석말이를 하거라. 서장영 생각에 순돌이가 자신 모르게 과부와 놀아난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직접 순돌이를 찾아왔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내 놈은 내가 과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 헌데 내 놈이 나 모르게 과부에게 달라붙다니 이건 필시 내 놈이 나를 능멸한 것이다. 그리고 양반을 탐한 죄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서장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공을 들였어도 과부는 꿈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한낱 머슴에게 과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자존심도 무척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세게 치거라. 이놈이 아직도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 덜 아픈 게로구나. 노비들은 순돌이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습니다. 팔다리가 몽둥이에 맞아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순돌이는 과부와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과부도 자칫하면 서장령의 힘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서장령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고을 현감조차도 품계가 높은 서장령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와 같은 꼴이었지요. 날이 순돌이가 정신을 잃었습니다요. 무엇이라 고연놈 같으니라고 끝끝내 입을 열지 않는단 말이냐? 여봐라, 이 놈을 당장 광에 가두고 가서 그 과부녀를 잡아오거라. 그러자 노비들은 냉큼 달려가 과부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서장령, 내게 어찌 이러는 것이오. 어서 바른 대로 말하시오. 머슴과 노란한 것이오. 아니 노란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 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인이 일개 머슴을 찾아온단 말이오. 그거야 걱정이 되어 왔다 하지 않았소. 그러니 하는 말이오.
부인이 머슴과 노란한 죄는 강상죄요. 신분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란 말이오. 그러니 어서 부인이 바른 대로 말해보시오. 나는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강상죄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게 아니요? 아니 그렇단 말이오. 어디 멍석말이 당하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여봐라 인연도 멍석을 말거라. 노비들은 과부까지 멍석을 말아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생전 처음 맞아보는 매를 견딜 수가 없었지요. 서장령은 이참에 과부의 약점을 잡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참이었습니다. 영감나리, 인연도 정신을 잃었습니다요. 보시라 이런 고연놈들을 보았나. 끝끝내 입을 열지 않다니 참으로 지독하구나. 여봐라 인연도 일단 광에 가두어 놓거라. 노비들은 과부를 들쳐업고 가 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과부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좀 드시는지요, 마님? 과부가 눈을 떠보니 순돌이가 자신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도 얼굴이 멍들고 퉁퉁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질을 호되게 당한 게 틀림이 없었지요. 너도 매질을 당한 것이냐? 지는 괜찮구먼요. 헌데 마님께서는 견디기 힘드셨을 텐데 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구먼요. 힘든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헌데 서장령은 어찌 그러는 것이냐? 지 입으로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장령나리께서는 이참에 마님의 약점을 잡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요. 아니 약점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장령께서는 마님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요. 헌데 아무리 해도 마님이 넘어오시지를 않자 서장령께서 크게 노하셨었구먼요. 그러니 이참에 마님의 약점을 잡아 그것으로 마님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요. 그렇다고 사람을 이리도 매질을 한다는 것이냐? 두 사람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또 끄집어내 멍석말이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독하다니 도대체 어찌 입을 열지 않는 것이야? 여봐라 인연놈들을 다시 광에 가두거라. 그리하여 노비들은 다시 두 사람을 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순돌이가 먼저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마님을 보며 순돌이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눈뜨고는 차마 마님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순돌이는 마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자칫하여 매질에 연약한 마님이 죽는다 하여도 서장령은 눈 하나 깜박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순돌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마님을 업고 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업고 옆마을 친한벗 돌쇠를 찾아갔지요. 아니 이게 다 뭔 일이오? 자초지종은 다음에 말해줄 테니 내가 마님 좀 보살펴드리거라. 그리고 마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내가 시키니 그리는 할 것이구먼. 그런데 내 얼굴이 어찌 일이 된 것이야? 그것도 나중에 말해줄 테니 내가 책임지고 마님 좀 보살펴드려야 한다. 순돌이는 과부를 돌쇠집에 맡겨놓고 다시 서장령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순돌이와 과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서장령과 노비들이 순돌이를 얼른 잡는 것이었지요. 과부년을 어디에 빼돌리고 오는 것이냐? 마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요. 그러니 지가 죄를 달게 받겠구먼요. 내 놈에게 죄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느니라. 그러니 어서 과부가 있는 곳을 대거라. 이놈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 있는 곳을 말할 순 없습니다요. 보시라, 내 놈이 미친 게 아니더냐? 여봐라, 이놈 입에서 과부 있는 곳이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매질을 하거라. 화가 난 서장령은 멍석도 말지 않은 채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돌이의 몸은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이었지요. 나리 순돌이가 또 의식을 잃었습니다요. 보시라, 고연놈 같으니라고 어찌 이리도 지독하단 말이냐? 여봐라, 물을 붓거라. 서장령은 순돌이가 의식을 잃으면 물을 붓고 의식이 깨어나면 매질을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순돌이는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과부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지요. 이미 마님을 사랑해버린 순돌이는 마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악랄한 서장령에게서 마님을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매질은 3일 밤낮 동안 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돌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질 않았지요. 순돌이의 굳게 담은 입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순돌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요. 무엇이라 이런 고연 놈을 보았나? 결국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지독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웬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지요. 내 놈이 서장령이 맞느냐? 그런데 내 놈들은 누구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냐?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여봐라 이자를 당장 추포하거라. 관병들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 서장령을 추포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공이 뛰어난 서장령이 쉽사리 잡히질 않는 것이었지요. 물러거라. 내가 나서마. 내금의장은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서장령을 향해 검을 휘둘렀지요. 그러자 군에서 평생을 살아온 서장령은 내금의장의 검을 이리저리 잘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내금의장이 말했지요. 궁수들 이놈의 다리를 쏘거라. 그제서야 궁수들이 쏜 화살의 다리를 맞은 서장령이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들은 어디서 나온 놈들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느냐? 우린 내금위에서 나왔느니라. 내 놈이 왕족을 능멸한 죄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왕족을 능멸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냐? 그때였습니다. 과부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내금의장과 병사들이 고개 숙여 과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매질을 하고 능멸한 자가 맞소이다. 주상전하께서도 보고를 받고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보내셨지요. 이자는 참수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현주. 과부는 양성대군의 처백에서 나온 서녀였습니다. 서녀라 할지라도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있었지요. 내금의장은 서장령을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서장령은 왕족을 능멸한 죄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한편 과부는 의원을 불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머슴 순돌이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러자 순돌이는 나흘 만에야 깨어나는 것이었지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느냐? 마님은 좀 어떠신지요? 죽다 살아나서 내 걱정부터 하느냐?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너나 어서 낫거라. 과부는 순돌이를 자신의 방에 들이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순돌이가 나을 때까지 모든 병수발을 해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순돌이의 몸이 다 나았습니다. 마님, 이제 지 몸이 모두 나았구먼요. 이게 다 마님 덕분입니다요. 그래,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어느새 해는 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지 몸도 모두 나았으니 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아니다, 밖은 어두우니 자고 내일 가거라. 그리고 호롱불 좀 끄거라. 순돌이는 입으로 호롱불을 껐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어디 그것도 성한지 한번 보자꾸나. 아니 마님, 이러시면 지가 곤란합니다요. 어허, 말이 많구나. 어서 꺼내지 못할까? 순돌이는 마님의 말을 무척 잘 들었습니다. 아니, 장난하는 것이냐? 내 것을 꺼내라 했지. 내가 방망이를 가져오라 했느냐? 이것이 지 것이구먼요. 그날 밤 순돌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을 현감도 정사품의 장령도 얻지 못한 과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배꼽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지는 마님을 참말로 연모합니다요. 말은 나중에 하고 어서 하던 것이나 부지런히 하거라. 옛말에 대지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뜻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뜻이지요. 진나라가 초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였습니다. 진왕이 왕전에게 60만 대군을 맡기니 왕전이 말했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거든 시골의 작은 집 하나를 하사해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진왕은 그리 해주겠다 가벼이 말했지요. 그런데 왕전은 출정의 전쟁터에 가서도 시골집 하나를 하사해달라고 사자를 3번씩이나 진왕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전의 부하가 하도 궁금하여 그리하는 까닭을 왕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전이 말했지요. 진왕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지금 진나라 모든 병사가 내 손에 맡겨져 있는데 내가 결의를 보이면 진왕은 날 의심할 것이다. 결국 왕전은 초나라를 정복하고 진왕은 진시황제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랍니다. 비록 머슴이고 순박해 보이던 순돌이가 결국 과부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순돌이의 큰 뜻이 아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